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재현 씨 안녕하십니까? 네, 한 박자 항상 빨랐네요. 빠릅니다. 예, 예. 빨라요. 우리 승재현 의원 예. 빨라서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장학 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스쳐 지나가다시 지나갔거든요. 그때도 빨랐나요? 엄청 빨랐죠. 네. 200점 만점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하도 빨리 눌러가지고 네. 200점이 다 깎여가지고 마이너스 점수가 냈는데 그때 네. 차인태 선생님이 성격이 너무 급하다. 좀 기다려라. 승재현 학생 성격이 급하다. 예, 조금 듣고 하십시오. 듣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주장원 하신 분이 그의 기장원을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봐, 내 주장원 해봤자 제가 기장원 해. 주장원에서 떨어진 게 너무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드렸다가 어머니께서 굉장히 노발대발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빨랐고요. 장학 퀴즈 시절에도 빨랐고 승재현 정치위원은 오늘도 전체 저희가 이 오프닝 사실 뮤직이 지금 끝나기도 전에 예. 치고 들어오는. 웃을 때가 아닌데 사실 네, 웃을 때는 아니고요. 예, 주 초반부터 계속 그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특히 우리 또 승재현 의원도 500만의 이 삼성전자 주주에 한 포함되어 명이죠. 있죠. 그 중에 한 명이죠. 명입니다. 예, 한 명이죠. 네. 예, 예. 어떤 노후 은퇴 자금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접근하셨는데 평단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공개도 그래요? 됩니다. 예, 예, 그 정도는 8만 원 8만 원대 초반. 예. 예. 그동안 많이 물을 좀 타셨을 텐데도 아직 7만 원대까지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예, 그러니까 8만 제가 제일 처음에 8만 3천대에 샀거든요. 예. 쭉쭉쭉쭉쭉.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물을 또 타셨구나. 예, 계속 예. 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물을 탈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네. 지금 아마 주 초반에 6만 9천 원 정도까지 갔는 네. 듯한데 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계속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이제 평일에 네네. 승재현 의원도 저희 목돈 연구소를 들어주시면 열심히 듣죠. 네. 참 삼성전자 요새 경영승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닙니까? 네. 전화 받으셨나요? 목돈을 지키는 것은 네. 오로지 목돈 연구소다. 목돈 연구소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전화가 오면 일단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받고 목돈 연구소를 외쳐주시라. 이번 주에는 말이죠. 네. 이거를 할 줄 알았습니다. 워낙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에 뭐 이런 표현이 맞는 줄 뭐라고 그래? 1세대라고 표현할까? 그렇죠. 뭐 원조? 예, 예. 김미영 팀장이 잡힌 거죠. 그렇죠. 사실 김미영 팀장이라고 하면 여성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문자에 김미영 팀장이라고 오는 거예요. 네.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고객님 네. 3천만 원 최저 이율로 30분 이내에 입금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팬시한 거잖아요. 그게 또 처음 나왔을 때는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일단 문자가 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이 사람에게 이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취해서 갖고 있는 돈을 빼앗았다. 네. 근데 그 총책인 김미영 팀장의 설계를 했는 사람이 박모 씨가 지금 잡혔는데 이게 6일이죠. 좀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경찰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그리고 국정원 그다음에 우리 쪽에 있는 경찰들이 합동 공조해서 A 씨를 검거했다. 필리핀에 있었네요. 예, 필리핀에 네.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사실 이 필리핀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진짜 초호화 주택. 필리핀에서? 예. 네. 그래서 뭐 그럼 왜 못 잡았을까요? 더 빨리. 왜냐하면 김미영 팀장 나온 게 한 2010년, 11년, 12년? 네네. 그 정도 그렇죠. 됐죠. 이게 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세 번에 걸친 그 방법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김미영 팀장이 빵 터지니까 네. 원칙적으로 2013년에 천안 동남 경찰서가 조직원 28명을 일망타진합니다. 일망타진하는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주요 간부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거예요. 설계사들. 예, 설계사들. 그러니까 사실 일망타진이라고 봤는데 이거 설계했는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이 외국 나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추적을 해야 되고 가장 어려운 거는 외국에는 외국의 그 나라의 형사사법 주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A라는 나라에 범죄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있는 경찰이 와서 우리나라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수사를 한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사사법 공조라는 걸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아까 코리안 데스크도 얘기했지만 또 그 현지 데스크가 있잖아요. 그 현지 데스크도 어떤 건가 하면 네.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대한민국의 제1의 임무는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를 보호하는 것도 대한민국 제1의 임무라고 네. 생각하는데 필리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가 있고 예. 필리핀에서 한인들 범죄가 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만약 필리핀 가서 범죄가 빵 발생했다. 그럼 이제 뭐 일단 왜 뭐죠? 그 필리핀 대사관. 예, 네. 대사관에도 네, 연락하고 영사관. 필리핀에 이제 일단 경찰에게 리포트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필리핀 경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적극적으로 수사 물론 최선을 다해주겠지만 자국민에 비해서 조금 후순위로 밀릴 그렇죠. 수 있는 그건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리안 데스크 아까 만들어 놓고 네. 코리안 데스크가 대한민국 피해가 발생했을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나라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에 있는 경찰에게 필리핀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피티션이라 그러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거 좀 수사 좀 해라.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피해봤다. 너희 자국에 있는 피해 수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 범죄도 좀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라라고 흔히 말해서 좀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그곳이 코리안 데스크지 코리안 데스크에 있는 경찰이 직접 필리핀에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리안 알겠습니다. 데스크가 없으면 네. 사실 그 경찰하고 이렇게 리에종이라 그러죠.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 필리핀에 가서 제가 만약에 범죄를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필리핀 경찰서에 가야 되고 내일도 현지 경찰을 예, 현지 경찰에 계속 접촉하다 보면 수사는 늦어질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은 잘 안 되고 필리핀에 있는 형사사법 체계는 잘 모르고 이러다 보면 피해 회복이 안 되니까 데스크가 만들어졌죠. 이제 그래서 필리핀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예. 공조를 해서. 예, 필리핀에서 했는데. 근데 잡고 봤더니 이 김미영 팀장의 총 설계자. 그러니까 지금 김미영 팀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하는 건 그 10년 전. 그냥 2011년, 12년에 1세대. 예, 1세대. 누구였습니까? 그래 사실 이 김미영 팀장이라고 나온 거 문자에 나온 그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전화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콜센터에서 모든 설계를 짰는 사람이 잡혔는데 아까 박모 씨라는 사람이 잡혔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누굽니까? 백그라운드가 밝혀졌는데 경찰이었습니다. 맞아요. 전직 네. 경찰이었고 그냥 전직 경찰이라고 해서 조폭 잡는 경찰이 아니라 이러한 사이버 사기를 담당했던 경찰이라는 사실이 발각이 돼서 자기가 수사를 하면서 받았던 노하우를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해서 활용한 게 아니냐. 그것도 소위 말한 보이스피싱의 대중화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문을 연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김미영 팀장이라는 거 이제 완전히 무슨 상징적인 그렇죠. 예. 키워드가 됐는데 그 사람이 전직 경찰이었다. 그 사람 그 청책 박 씨에 대한 얘기를 더 하죠. 예. 네? 그 박 씨가 이제 사이버 이제 수사 쪽에서 수사를 했는데 네. 이 사람, 전직 사이버 수사팀의 근무. 근무를 했는데 예. 이 사람의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약간 명예훼손과 관계되는 부분이라 조금 조심스럽지만 나와 있는 팩트니까 그냥 네. 말씀드리고 이미 언론에서 다 이야기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뇌물과 관련돼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찰직을 그만두게 돼요. 아 수뢰. 예, 네. 수뢰를 해서 네.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조금 적절한 범죄로 그냥 뭐 자발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사실 이 사람이 처음 나오자마자 중국 쪽에서 또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을 좀 처음에는 만드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보통은 그냥 정상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 다음 다시 모멘텀을 만들어서 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었는 게 필리핀에서 만들었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서 만들면서 필리핀에서 그냥 소규모 10명 모여 있는 이런 어떤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라 한 빌딩 전체를 가지고 보이스피싱의 네. 콜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진짜 그 당시에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는 게 제가 전화 한번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자 보고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전화. 저 지금 이 김미영 팀장 문자 보고 전화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3천만 원 저리 대출 가능하다고. 정말 네. 전화 잘하셨습니다. 저희 저 회사에서는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3천만 원 그것도 30분 이내에 보내드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쪽에서 이 돈을 혹시 떼일까 싶어서 네. 보증보험을 하나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보증보험을 들고 난 다음에 돈을 보내줄 테니 보증보험 비용 11만 8,700원을 저희 계좌에 보내주시면 제가 그 절차를 마치고 제가 돌려 저 3천만 원 대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11만 원 그 보험만 들면은 3천만 원 나옵니까? 예, 그거 지금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사자의 신용은 저희들이 묻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담보를 해주는 그럼 거기 빨리 때문에 가입할게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3천만 원의 급전을 위해서 11만 얼마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고 그 보증보험을 들면 돈을 대출해 준다니까 네. 그냥 보증보험 들도록 돈을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이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기가 일파만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증보험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없어지는 거죠. 그럼 11만 원만 떼간 거예요? 이제 최초에? 그런 부분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 경찰에서는 최초에 80억 정도의 피해 금액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게 신고 안 한 범죄가 훨씬 더 신고 안 한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씨 그냥 11만 원 없는 걸로 하지. 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안 하거나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보이스피싱 그거 이상인데? 그러니까 11만 원도 아니라 막 예. 다른 데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꿀꺽하고 막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 피싱이 제일 처음에 왔는 사람들한테는 그때는 1세대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든지 그것을 우리 사람들로부터 쉽게끔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 최초로 거죠. 가짜 보증보험이었구나. 그렇죠. 11만 원. 그런 네.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뭔가 담보를 일단 필요하다. 그런데 이 담보는 나중에 당신이 돈을 갚으면 우리가 전액 환불해 주는 흔히 말해 디파짓 개념이다. 네.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대출하는데 뭐 300만 원 정도 뭐 400만 원 정도 디파짓을 해라. 네. 하지만 우리가 전세 대금 같이 당신이 3천만 원 갚으면 이건 돌려주는 그 담보로 잡아서 그렇죠. 그렇게 가는 대출해준다 쪽이었기 하고 때문에 또 300만 원 떼먹고. 그렇죠. 네. 그런 형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수많은 방법으로 통해서 동원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한 80억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이 사람 28명 잡혔을 때 그때 기사를 보면 1,000억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피해 금액이. 그러니까 2013년 천안에서 일망타진했을 때. 28명 했을 때 그때 기사들을 쭉 검토해 보면 피해 금액이 장장 1,000억 정도까지 돼서 당시에 박 씨는 도망갔고요. 예, 도망갔고요. 네, 그래서 필리핀으로. 그때 나와 있는 금액이 1,000억. 그다음에 지금 경찰은 80억 하는데 언론에서는 400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피해 금액으로서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는요. 지금 예. 1세대 보이스피싱 김미영 팀장은 잡혔습니다. 네네. 잡혔는데 방금 우리도 얘기했지만은 김미영 팀장이 처음 들여왔던 이 사기 범죄가 올드원. 지금의 보이스피싱은 이제 완전 또 다른 영역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한 3.0? 예, 뭐 그렇죠. 보이스피싱 뭐 4.0으로 가고 4.0 있지 정도 않습니까? 되죠. 예. 지금은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보다 스미싱이라 그래가지고 문자 갖고 일단 먼저 장난을 치게를 해요. 예. 쉽게 말하면 저도 한번 이거 속을 뻔했는데 제가 A라는 은행사에 카드를 쓰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B라는 카드사에서 돈을 썼다고 오는 거예요. 갑자기 목소리 왜 그러세요? 갑자기 순간 놀래잖아. 놀라가지고. 아니 네. B은행 이게 갑자기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작년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내가 혹시 술 뭐? 취해서 혹시 긁었나?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근데 B카드사 그곳에서? 네. B카드사 돈은 378만 원이 써여져 있고 도대체 이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B카드사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문자를 빵 누르는 순간 제 휴대폰이 좀비폰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그렇죠. 심어지는 거죠.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볼 거 아니에요. 1588에 something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그러면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전화 가로채기 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를 하면 그 B라는 은행의 텔레마케터가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서. 예, 중간에서 네. 낚아채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B은행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뭐 여신 전문 금융팀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한 수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1세대에 그 박 씨를 잡았고 그게 전직 경찰이었다. 근데 지금 문제는 3세대, 4세대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어디 또 필리핀에 있나요? 이거 그럼 두 출동을 해야죠. 가지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필리핀에서 박 씨를 잡았지만 네. 지금의 많은 범죄들은 사실 전달책은 대한민국에 있는데 총책은 다 외국에 있는 경우가 헤드쿼터는? 많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혹은 중국에 있는 그다음에 동남아에 있는 많은 총책들을 네. 결국 잡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사법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법공조도 흔히 말해서 경찰이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대한민국 경찰이 그 나라 가서 압수수색하는 거는 전쟁이 일어나는 네. 일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서 필요한 거는 국제사법공조가 가장 중요하고 또 국제사법공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발본세권할 수 있는 범죄 수익 환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 외국에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서 대한민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네. 그런 환수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뭐 대검찰청에서 범죄 환수 기구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범죄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마늘밭에다가 뭐 10억씩 땅 파서 묻어놨죠. 지금은 다 보십시오. 박 씨도 호화 생활을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하고 있었지 아니면 뭐 않습니까? 비트코인으로 뭐 한 100코인 그것도 정도 문제고요. 갖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예. 오늘 보이스피싱 1세대 이 사기범 김미영. 예, 김미영 팀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3세대, 4세대도 잡아들여야 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돈 지킴 연구소 승지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